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죠. 5주차 비대면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4주차 수업 때 마무리 다 하지 못했던 측정의 방법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진짜 5주차 진도입니다. 5주차 진도가 원래는 뭐 요거 위에도 더 있었는데 좀 줄였어요. 그래서 5주차에는 공차만 하는 걸로. 근데 학생들 그 러닝노트 작성을 할 때는 앞에 배우는 측정의 종류랑 공차랑 합쳐서 러닝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공차. 예, 뭐 네이버에 공차 쳐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공차가 나오게 될 텐데 주로 아마 공차 하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공차는 사실 다르죠. 뭐 대략 여태까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수업을 하면서 공차라는 말을 조금씩 섞어 썼을 겁니다. 예, 그 공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사실 공차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때 공차라는 해석, 공차 해석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2학년 2학기 때 도면 해독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공차 해석, 네, 2학년 1학기 때,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도면 해독. 두 가지 수업이 있는데 요거 두 개 합쳐서 나중에 이제 산업기사 볼 때 시험에 도면 해독이라는 수업 있어요. 해독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이 도면 해독 시험 과목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하죠. 뭐 학점도 커요. 3학점짜리예요. 그래서 총 6학점짜리 수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뭐 정밀 측정 공학 따위는 들이대지도 못할 것까지는 아니죠. 예, 뭐 4학점 차이 나니까, 2학점 차이 나니까. 여튼 간에 그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공차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예,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겁지 않은 주제예요. 가벼운 주제입니다. 딱히 모르더라도 정밀측정공학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하지만 알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심심하시면 옆에 공차 한잔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펄이요,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차를 가가지고 저는 그 뭐죠? 초콜릿 밀크티? 예,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차를 가면 항상 이제, 블랙티나 아니면 초콜릿 밀크티를 먹는데 펄을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 먹어봤거든요. 한 번은 아니죠. 한 두세 번 먹어봤는데, 좀 독특하긴 한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던데, 특히, 여자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던데, 예,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여튼, 뭐,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예, 생각이 나시면 가서 공차 한 잔씩 하시면 공차 가셔서 초콜릿 밀크티 한 잔씩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공차입니다. 톨러런스라고 불러요. 톨러런스라고 부르면 이제 공차. 톨러런스라는 말이 있고 클리어런스라는 말이 있는데 클리어런스는 틈새를 클리어런스라고 하고요. 이제 톨러런스는 공차, 임의로 주는 거. 누가 주는 거라 했어요? 공차는 설계자가 주는 겁니다. 설계자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틀려도 돼.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괜찮아. 주는 거. 자, 기계 부품을 완벽한 치수로 가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우리 수업을 했던 거죠. 완벽한 치수로 가공한 것은 불가능해. 결론이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품에 허용되는 치수 편차를 줍니다. 치수의 편차를 주죠. 일반적으로는 각도 편차가 아니라 길이 편차, 거리 편차예요. 일반적으로는 거리 편차를 줍니다. 우리 사실 측정 항목이 딱 두 가지만 측정을 한다라 했잖아요. 길이하고 그다음에 각도를 측정을 한다라 했죠. 그랬을 때 공차는 주로 각도에 대한 공차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거리에 대한 공차, 길이에 대한 공차만 주로 주게 될 거고요. 자, 공차라는 거는 범위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라는 얘기는 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차는 범위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범위로 항상 나오고 항상 최대 허용 그 다음에 최소 허용 그 범위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공차의 종류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치수 공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치수 공차, 디멘셔널 톨러런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하 공차 또는 형상 공차라고 부르는 거,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디멘셔널 톨러런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치수 공차, 기하 공차 혹은 치수 공차, 형상 공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 공차는 말 그대로 치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아마 앞에 파이가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파이가 들어가 있으면 지난 시간은 아니죠. 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는 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44.45에서 44.60이다 라는 얘기는 요거 아마 구멍일 겁니다. 이 구멍은 뚫려 있는 게 구멍이니까 홈이죠. 원형 홈이 파여져 있는 걸 텐데, 그때 직경이 44.45에서 44.60 그 사이가 되면 된다. 지름이 혹은 직경이라는 말하고 지름이라는 말, 직경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파이라고 쓰면 지름 혹은 직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치수 보시면 다들 범위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범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치수 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범위로 되어 있네요. 얘는 공차 범위가 1mm네요. 이거는 파이의 99부터 파이의 100까지 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파이 9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치수에 대해서 이렇게 공차를 주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형상공차, 기하공차. 기하공차는 표시하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기하공차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기하공차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다 박스가 들어가요. 박스가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면 지금 박스 안에 일단 여러 개 있는 거는 빼시고요. 박스 안에 일단 맨 처음에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칸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하공차에 종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칸에. 그래서 기하공차의 종류가, 자, 얘는 요거 뭐겠어요?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도라는 기하공차고요. 자, 요거는 면입니다. 요거는 평면도라는 기하공차예요. 뒤쪽에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자,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평행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평행도라는 기하공차고요. 진직도 한번 나왔었는데 진직도가 안 보이네. 진직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위치도, 위치 공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차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차가 있습니다. 뒤에 기하 공차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할 텐데요. 그 공차의 종류에 대한 기호입니다. 공차 종류에 대한 기호, 뭐 평행도나 진직도냐 직각도냐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차 범위가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허용 범위죠. 허용 범위가 얼마냐? 일반적으로는 다 길입니다. 길이 단위예요. 그래서 0.002까지 괜찮아, 파이 0.08까지 괜찮아, 0.06까지 괜찮아, 0.06mm겠죠? 당연히 0.02mm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데이텀이라는 거예요. 데이텀이라는 건데 어떤 애는 데이텀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데이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데이텀이 하나고요. 또 어떤 애는 보니까 데이텀이 두 개네요. 이렇게. 자, 데이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준면을 얘기를 해요. 기준이 되는 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죠. 직각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각도. 자, 이 하나의 면이 있어. 자, 얘가 직각이 돼야 돼. 직각이 되려면 누군가 기준이 되는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면에 대해서 직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면을 데이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도 같은 경우는 기준면 하나에 대해서 직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평행도 볼까요? 평행도, 자, 어떤 면이 하나 있어. 얘가 평행이 돼야 돼. 면이 있는데 이게 평행이 돼야 돼? 누구랑? 이게 있겠죠. 누구랑 평행이 돼야 돼? 얘 어떤 하나의 기준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이 되는 이 기준면, 즉 이러한 기준면, 얘를 데이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텀에 대해서 평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치수가 있는데, 자, 이 치수가 A라는 면에 대해서 평행. 자, 이게 A입니다. A라는 데이텀이에요. 데이텀 표시입니다, 이게. 자, A라는 면에 대해서 이 면이 평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직각도 A라는 면에 대해서, 즉, A라는 이 면에 대해서 이 홀이 직각으로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직각으로 뚫려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위치도 공차, 온흔들림이구나. 흔들림 공차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 그랬을 때 A라는 면하고 C 데이텀이 어디가 있나요? 예, C라는 데이텀이, 예, 요거네요. A라는 면하고 C라는 면에 대해서, 즉, 이 원통에 대해서, 이 원통은, 자, 요것도 원통입니다. 이 원통에 대해서, 원통 홀이죠? 홀에 대해서 이 원통은 얼마나 흔들리겠느냐?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나가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예, 괜찮아요. 지금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요. 못하고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치수공차하고 기하공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치수공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치수공차는 간단하죠. 치수의 허용 범위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치수의 허용 범위를 표현하는 건데요. 가장 눈에 보이기 편한 거는 리미트법. 공차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리미트법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법은 어떤 하한값하고 상한값,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을 그냥 다 표현을 해주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치수, 큰 치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법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얼마 기준 치수가 있고요. 기준 치수에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까지를 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다 했으면 리미트법으로 쓰면은 45. 마이너스 20이니까 80에서 46.40까지가 되겠네요. 예,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 요게 리미트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법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다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죠. 46.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공차를 표시를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요. 플러스 얼마에서 마이너스 얼마까지 줘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나오는 이 기준치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수를 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26.00에서 26.40까지다. 요거는 아마 파이 26이 기준치수였다라고 하면 파이 26.00에서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40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6.0 플러스 마이너스 0.2다라고 하면은 파이의 75.80에서 76.20까지 빼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효숫자를 썼으니까 저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유효숫자를 쓰도록 하죠. 그래서 8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리미트법이 보기는 편하죠. 근데 실제 도면에 쓸 때는 리미트법으로 도면에다 표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도면에 표시되는 것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법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실제로 치수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차를 정말로 타이트하게 공차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요.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반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 공차예요. 여기다가 괜히 그렸네. 지우개. 자, 이게 일반 공차표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래에 일반적인 규격을 따른다, 뭐다? 일반 공차다. 자, 일반 공차는 SI 규격입니다. 스탠다드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쓰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밀리미터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러한 일반 공차표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차를 안 줬어. 우리 도면 보면 여러분들 기계제도 할 때 아니면은 캐드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미 도면을 배우셨을 텐데 도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치수를 줘요. 치수를 주는데 요거는 그냥 20이라고 주고 요거는 25라고 이렇게 줘요. 예, 공차를 안 주죠. 하나의 숫자로 주죠. 숫자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준다는 얘기는 예, 일반 공차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줬다고 해서 25 딱 맞춰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25라는 공차를 줬으면 그냥 일반 공차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파인 시리즈든 이게 죄송합니다. 파인 시리즈 다시 미디엄 시리즈요. 미디엄 시리즈는 이제 보통급이고요. 그 다음에 파인 시리즈는 정밀급이고요. 정밀이라는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코러스 시리즈는 느슨한급. 이렇게 세 가지 급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반 공차도 이 도면이 정밀해야 돼. 그러니까 제작이 상당히 정밀하게 돼야 되는 그러한 부품이냐, 아니면 일반 부품이냐, 아니면은 좀 느슨하게 가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품이냐에 따라서 일반 공차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설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이건 정밀급으로 가공을 해야 돼, 아니면 보통급으로 가공해야 돼, 아니면 느슨한 급으로 가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계제도 하실 때 아마 도면을 그리실 텐데 도면 박스 하시죠. 지금 A3로 하실지 A4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A3로 하겠다면은 420에 297이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 밑에 다시 10만큼 띄고 나서 박스 하나 또 그리죠. 그리기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표제란이라는 걸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번이 뭐고 도면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쭉 부품 얼마고 이렇게 쭉 쓰죠. 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 공차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일반 공차표가 도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치수를 딱 보고 25야. 자, 얘가 만약에 보통급이야. 보통급 일반 공차야. 그러면 보통급이면 이거죠. 그럼 나는 치수를 25에서 얼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25만 줘요. 그러면 25만 주면은 25면은 여기 있네요. 보통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0.2요. 다시 말해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자,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야 라고 했어요. 50만 쓰시겠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50이면은 30에서 120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입니다. 50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야. 근데 나 요거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도면에 공차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도면에 치수가 하나만 주어져 있다 해서 이거 공차 없나 보다. 아니요. 세상에 공차가 없는 건 없습니다. 다 공차가 있죠. 공차가 없는 건 없어요. 다 공차가 있습니다. 모든 도면에 있는 모든 치수는 100%다 공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예, 일반 공차표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치수에 대해서는 공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일반 공차표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일반 공차표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쓰기 싫어, 일반 공차표 쓰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 표시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자, 일반 공차는 무슨 급이다, 정밀급이다, 아니면은 보통급이다, 아니면 느슨한급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써주면은 어차피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 일반 공차 쳐봐도 요건 다 나와요. 그림으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 쓰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일반 공차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걸 뭐하러 외워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반 공차표라는 게 있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일반 공차표를 따라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하려면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근데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라는 얘기는 도면에 있는 공차대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면에 있는 공차대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근데 도면에 공차가 없네. 대신 공차가 없이 그냥 치수만 나와져 있으면 뭐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예, 일반 공차표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밀급이든 보통급이든 느슨한급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일반 공차표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공차는 어디서 찾아 쓰시라? 일반 공차에서 찾아 쓰시라는 뜻입니다. 공차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냥 공차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어 있으면요. 당연히 일반 공차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치수 공차가 표시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정도 수준으로 가공하면 돼 라고 하면 굳이 도면에다가 공차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차 표시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그러한 일반 공차보다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치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로 공차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 공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차를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해야 되는 치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공차를 표시한 치수는 반드시 또 측정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가공하는 게 비싸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처음에 설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공차라는 거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공차라는 거 막 집어넣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막 공차를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공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비싸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공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품 단가가 올라가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차는 안 넣을수록 이득입니다. 공차는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일반 공차라는 개념 하나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저번 시간쯤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는 치수가 범위로 주어져 있지 않던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차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공차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상공차로 공차를 주는 경우랑 치수공차로 공차를 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은 위치도에 대한 건데요.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구멍 중심이에요. 구멍 중심까지 여기 기준선 두 개를 가지고 이 기준선부터 거리가 이러한 범위를 줬습니다. 범위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파이 100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4만큼을 줬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00이라는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4만큼을 줬어요. 그러면 요 중심이요. 가장 가까운 거는 99.6인 거고요. 가장 먼 거는 100.4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장 가까운 거는 99.6이고 가장 먼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먼 거는 100.4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이 파이 84에서 85라는 이 구멍에 중심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존은 사각형 존이 되죠. 자, 치수공차로 주게 되면 이 치수공차로 공차를 주게 되면은 사각형 존이 생깁니다. 스퀘어예요. 스퀘어 존이 생기는데 위치공차로 줘요. 기하공차 중에서 위치도입니다. 자, 위치도라는 공차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1.00 아마 10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이라는 치수 기준으로 해서 파이 0.8, 즉 100이라는 치수가 있는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 0.8 안에 들어가라, 0.8이라는 원 안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형 공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 공차를 주면 똑같은
구멍, 파이 84라는 구멍에 대한 공차를 줄 때, 위치, 중심, 똑같은 구멍에 대한 중심, 위치 공차를 줄 때, 형상 공차를 주게 되면은 원형 존이 만들어지고요. 구멍의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그 허용되는 범위가 원형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공차를 주게 되면 사각형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표현이 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럼 누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원이 더 작잖아요. 면적이 사각형보다. 그래서 원이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차를 표기를 할 때 지금 이제 동심도 대칭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차의 이제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공차의 종류. 여기서 이제 형상 공차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공차 누적을 공차 누적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예. 공차 누적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뺐나 봅니다. 뭐 그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차피 캐드 시간에 하시려나요? 자, 잠깐 요거 얘기할게요. 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잠깐 공차 누적이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공차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뒤쪽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제도 시간에도 이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치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는 경우예요. 자, 얘는 뭐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얘도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맥시멈 허용 오차, 맥시멈으로 허용 오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요거 20.1로 만들어져도 되는 거죠. 오케이죠? 얘도 20.1로 만들어져. 요것도 20.1로 만들어지고 얘도 20.1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설계한 사람은 얼마로 생각을 했을 거냐면 기준 치수가 20, 20, 20, 20이잖아. 그러면 설계한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만들어지길 바랬냐면은 80으로 만들어지길 바래요. 그런데 허용되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0.4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0.4라는 즉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 그 오차들이 누적이 되면은 오차가 다 더해지게 된다는 게 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공차도 같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공차 누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이라는 거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0.4는요. 80이라는 치수에서 0.4만큼은 허용 일반 공차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차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공차가 너무 커져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차가 누적이 되면은 공차가 의도와 다르게 커진다. 이러한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도면을 그려셔야 되냐면 치수를 주실 때 자, 이렇게 도면은 치수를 주셔야 돼요. 자, 20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4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리고 최종적으로 8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주셔야 돼요. 즉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하나를 잡고 치수에 대한 기준점을 하나를 잡은 다음에 거기로부터 치수를 쭉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차 누적을 회피해요. 그래서 도면 같은 거 치실 때요. 도면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 같은 거 그리실 때 치수선 아무렇게나 막 주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기준점, 기준선 혹은 기준면 하나의 기준면을 잡고 그 기준면으로부터 거리를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세로 방향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면을 잡습니다. 기준면을 잡고 여기까지 치수 얼마,
그리고 여기까지 치수 얼마,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치수 얼마.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치수 얼마, 이거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셔야 됩니다. 기준선을 잡고 치수를 주셔야지만 공차가 누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기계 제도할 때 아마 다시 이 얘기는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형상 공차들 한번 쭉 봤는데요. 볼 건데요. 이제부터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동심도하고 대칭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세요. 이거, 복잡하게 아시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도면 해독할 때 아니면은 공차에서 2학년 때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군대 다녀오면은 대략 한 3년 후가 되겠네요. 3년 후에 다시 배울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있네 라는 거 정도. 제가 수업하다가 무심코 동심도라는 거 아니면 대칭도라는 게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 그런 거였어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동심도라는 거는 동심이에요. 동은 같다는 얘기죠. 심은 중심이에요. 중심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심도는 원 두 개가 그려지면 요게 동심도 마크고요. 0.3 파이 안에 들어가야 돼. 어디라는 거?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즉, 자, 여기 원이 있거든요. 요거 원이에요. 봉이죠. 이것도 원봉이에요. 자, 이 원봉이 이거에 대한 중심이 얘입니다. 그쵸? 그러면 A라는 원에 대한 중심이 되는 얘가 기준면이에요. 기준선이에요. 데이텀 A니까.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잖아요. 즉, 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의 중심이 얼마나 일치되냐는 얘기야. 얼마나 일치되느냐. 그랬을 때 그 중심이 자 A라는 원의 중심입니다. 자, 요 원의 중심선이에요. 근데 B라는 원의 중심선이 어긋나 있어. 예를 들어서 B라는 원의 중심선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 요 원의 중심선이 어긋나 있어. 아무리 네가 어긋나 있어도 A라는 원의 중심선에서 내가 다시 원통을 그립니다. 얼마짜리 원통을 그리냐면 파이 3짜리 0.3짜리 원통을 그려요. 이거 0.3mm 죄송합니다. 파이 0.3mm인 원통을 그려요. 이 원통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선이. 그러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잘못 가공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잘 이해 못 하시겠으면 그냥 넘기세요. 가볍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대칭도라는 거는 대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B라는 면에 대해서 AB에서 0.6 안에 들어가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A라는 면하고 B라는 면, 자, 옆에 면 B라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면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면이 B라는 면이네요. 그러면 그거 두 개에서 요게 중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랑 얘가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 두 개가. 그래서 대칭이 돼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0.6만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대칭도라고 불러줘요. 자, 사실 원통도 동심도하고 대칭도는 조금 어렵고요.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는 진직도. 진직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측정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 측정 실습 같은데 뭐 테스트 인디케이터만 있어도 진직도는 측정이 되는 거니까요. 예, 진직도 두 개 잘못됐네요. 얘가 플랫니스가 평면도 이게 진직도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진직도, 평면도. 얘네 두 개는 특징이요. 얘 기준 직선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면이 직선이면 끝나는 거지. 면이 평평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필요 없죠. 그래서 기준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직도는 얘가 가장 높은 지점 쭉 끌고 갔을 때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차이가 0.12 안에 들어가라. 0.12mm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평면도는 면 전체, 진직도를 측정해야지만 평면도가 측정됩니다. 진직도를 이면에 대해서 진직도
즉 어떤 면이 있으면은 내가 진직도 측정하고 진직도 측정하고 진직도 측정하고 진직도 측정해요. 또 세로로 진직도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얘네들 조합을 해서 평면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도 얼마나 완벽한 원에 가깝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원도도 마찬가지로 데이텀이 필요 없어요. 원통도도 데이텀이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데이텀, 즉 기준면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진원도는 완벽한 원에서 0.34mm만큼 벗어나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도는 진직도는 어느 한 면입니다. 내가 측정해야 되는 면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지점을.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그 진직도를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했을 때 그 조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이 되겠느냐가 원통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원도는 저 자꾸 진직도라고 혹시 얘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진원도예요. 진원도는 정해진 지점에서 얼마나 원에 가깝느냐. 다음에 원통도는 전체 면에 대해서 여기서도 진원도, 여기서도 진원도, 여기서도 진원도, 여기서도 진원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의 범위를 갖느냐. 0.54mm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진원도가 되시는 거, 진원통도가 되시는 거고요. 헷갈리네요. 말 많이 했나 봐요, 또. 자, 그 다음에 평행도. 예, 평행도는 데이텀이 필요하죠. 직각도도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기준면이 필요해요, 다들. 그래서 어느 면에 대해서 평행이겠느냐, 어느 면에 대해서 직각이겠느냐,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평행해야 되는데 누가? 요 치수가, 즉 요거 구멍 치수거든요. 구멍 치수는 중심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구멍에 대한 중심선에 대해서 이 구멍의 중심선이 얼마나 평행하느냐? 예, 0.24라는 원통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선에 대해서 똑같이 평행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원통을 하나 그립니다. 지름이 0.24만큼 되는. 그랬을 때 이 중심선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은 틀렸죠? 여기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직각도는 C라는 면에 대해서 C죠. C라는 면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면입니다. 이면이 얼마나 직각이겠느냐? 직각 0.3이다라는 얘기는 직각이 아니어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죠. 그 범위가 0.32 이상 벗어나면 불합격.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흔들림, 각도차가 나왔을 때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0.25만큼 요 면이 흔들려도 돼. 0.25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이게 각도차. 각도인데도 뭐로 줬어요? 길이 범위로 줬죠? 예. 길이 범위입니다. 0.25는 거리예요. 죄송합니다. 길이 범위예요. 길이 범위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 흔들림은 요거는 좀 패스.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들 테니까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죠. 이 다이얼 게이지거든요.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이런 물체가 있으면 얘를 돌려줍니다. 데이텀이에요, 이게. 중심축이 데이텀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시켜요. 돌려요. 그러면 이때 다이얼 게이지가 이 면이 왔다 갔다 흔들릴 테니까 다이얼 게이지가 왔다 갔다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게 0.2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이얼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돌려주면 여기 바늘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그게 0.2mm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원주 흔들림이에요. 여기까지네요. 뭐 이거 말고도 공차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우리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보거나 알아보실 수 있는 거는 직각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는 2학기 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직도하고 평면도는 1학기 때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특히 뭐 평면도 같은 게 2학기 때 하나 옵티컬 플랫이나 옵티컬 패러렐을 이용해서 평면도하고 뭐 그런 것들 측정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차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실 때 이 정밀측정공학이라는 수업을 하시면서 1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학기까지 가을까지죠. 가을까지 배우시면서 사실 공차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측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차를 아셔야 될 거잖아요. 도면에 공차가 표시가 돼 있으면 그냥 그 공차 따라가면 되시지만 만약에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특히 치수공차에서 도면에 치수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뭘 찾으셔야 된다? 일반 공차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시험 볼 때도요, 도면에 공차 안 줄지도 몰라요. 그 공차 안 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일반 공차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그 일반 공차가 있던 그 페이지 중요하니까 색인표 같은 거 테이프 하나 붙여놓고 아, 여기 일반 공차 있어 라고 하고 나중에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 시험 보시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형상 공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아, 이런 공차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얘가 되겠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히어로네. 아, 키워드네. 오늘의 키워드네요. 일반 공차. 중요한 키워드네요.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차 5주차에 대한 얘기고요. 러닝노트 이제 작성을 하셔야죠. 러닝노트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러닝노트라는 게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주말까지 시간은 안 드릴게요. 금요일까지로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토요일날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러닝노트에 대한 거, 예,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러닝노트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뭐, 그 숙제 아니에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오픈북화에서 시험 볼 때요, 러닝노트 갖고 계시면요, 편하실 거예요. 시험 보시기가. 이미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아 내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아니면 시험 보실 때 오픈북이니까 쓸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적으시면요 힘들어요. 너무 많이 적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로 필요한 거 요약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한 거 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던 측정의 종류부터요. 일반 공차까지 측정의 종류부터 공차까지 두 개의 영상에 있던 내용 다 정리를 해서 하나의 러닝노트입니다. 러닝노트 하나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5주차도 이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벚꽃도 다 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로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5월 달에는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